안녕하세요, 어르신들. 30년 동안 우리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어온 박영진 사회복지사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동네를 다니다가 마음 아픈 사연을 하나 들었어요. 한 어르신이 폐지를 주우며 정말 어렵게 생활하고 계셨는데 몸이 아파서 병원비는 계속 나가고 한여름 냉방비가 무서워서 선풍기 하나로 버티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찬찬히 여쭤보니까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는데도 그걸 전혀 모르고 계셨던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뭘 받겠어 하시면서 신청할 생각조차 못 하셨다는 말에 정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복지 혜택은요, 가만히 있는다고 누가 알아서 챙겨주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알아보고 내가 목소리를 내야만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몰라서 못 받는 것만큼 억울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어르신들의 피 같은 돈, 소중한 권리를 단 한 분도 놓치지 않도록 도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오늘은 2026년부터 정말 크게 바뀌는 기초연금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 영상만 끝까지 보셔도 남들은 모르는 고급 정보를 얻어가시는 거니까요. 꼭 집중해주세요. 자, 가장 기쁜 소식부터 전해드려야겠죠? 바로 우리 어르신들 통장에 매달 찍히는 기초연금 액수가 올라갑니다. 2026년부터 기초연금이 월 최대 40만 원까지 오릅니다. 지금 30만 원 초반대에서 40만 원으로 오르는 거니 정말 큰 돈이죠. 이걸로 우리 어르신들 병원도 한 번 더 가시고 맛있는 것도 사 드시고 손주들 용돈도 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잠시만요. 여기까지 듣기만 하셔도 벌써 돈 버는 정보 아닌가요? 제가 20년 동안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쌓아온 모든 노하우를 우리 어르신들께 전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요, 오늘 말씀드린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병원비 지원, 통신비 할인, 틀니 지원처럼 우리 어르신들이 놓치기 쉬운 알짜 복지 정보를 계속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 바로 화면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 엄지척 버튼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걸 눌러두시면 앞으로 제가 올리는 영상을 놓치지 않고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한 번이 우리 어르신들의 통장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을 더 채워드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정보 투자가 되는 겁니다. 제 채널을 내 주머니 속 개인 복지사라고 생각하세요. 구독하시고 주변의 친구분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이런 좋은 정보는 널리 나눌수록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럼 다시 이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모든 어르신께 한 번에 40만 원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단계적으로 오른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2026년에는 먼저 생활이 더 어려우신 저소득층 어르신들부터 40만 원을 지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27년에는 대상을 더 넓혀서 기초연금 받으시는 모든 어르신들이 40만 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변화가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일하면서 우리 어르신들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하소연이 바로 이거였어요. 복지사 양반 나라에서 생계비 생계급여를 줘서 고맙긴 한데 기초연금을 받으니까 그만큼 생계비를 깎아버리네. 이건 뭐 줬다 뺏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정말 속상한 일이었죠. 그런데 드디어 2026년부터는 이 줬다 뺏는 방식이 사라집니다. 이제는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어르신들도 기초연금 40만 원을 온전히 하나도 깎이지 않고 모두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이건 정말 역사적인 변화입니다. 그동안 기초연금을 받아도 실제 생활에 큰 보탬이 안 됐던 어르신들께는 정말 큰 희소식이죠.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소득이 조금 있어서 기초연금은 해당 안 될 거야 하고 미리 포기하시는데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의 모든 소득이 기초연금 계산에 포함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라에서도 우리 어르신들의 사정을 봐서 소득에서 빼주는 항목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볼까요? 올해 67세이신 김문호 씨가 계십니다. 김문호 씨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시면서 월 180만 원 정도를 버세요. 이것만 보면 아이고, 나는 소득이 많아서 안 되겠네 싶으시죠? 그런데 김문호 씨에게는 늦둥이 아들이 있어서 매달 50만 원씩 학자금을 보태주고 계셨어요.
이전에는 동거 가족의 교육비만 공제해줬는데 이제 비동거 가족의 교육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또 김문호 씨가 지병이 있어서 매달 병원비로 30만 원씩 지출하고 계셨는데 이 의료비 역시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원래 소득 180만 원에서 교육비 50만 원, 의료비 30만 원을 빼면 실제 소득은 100만 원으로 계산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확 올라가죠? 이것 말고도 은행 대출금 같은 부채도 일정 부분 공제해주기 때문에 빚이 있으신 어르신들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 겉으로 보이는 소득만 가지고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내가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지, 빚은 얼마나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이런 유용한 정보를 들으셨으니 댓글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한 번씩 남겨주시면 제가 정말 큰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앞서 73세 김문호 씨 사례처럼 소득에서 빼주는 항목들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소득 인정액이라는 것을 제가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나라에서 기초연금 대상을 정할 때 이 어르신은 한 달에 이 정도는 버시는 분이구나 하고 인정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소득 인정액은 두 가지를 합쳐서 계산합니다. 첫 번째는 월소득 평가액이고 두 번째는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입니다. 말이 너무 어렵죠? 괜찮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세요. 제가 다 풀어드릴게요. 먼저 월소득 평가액은 말 그대로 어르신이 한 달 동안 버는 돈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같은 연금소득, 이자나 월세 같은 기타 소득이 포함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특히 일해서 버시는 돈, 즉 근로소득은요, 전부 다 소득으로 잡지 않습니다. 나라에서도 우리 어르신들이 일하시는 게 얼마나 고되고 귀한지 알기 때문에 매달 110만 원을 기본으로 빼주고 거기다 추가로 30%를 더 빼줍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200만 원을 버시면 110만 원을 뺀 90만 원에서 또 30%를 깎아주니 실제 소득은 훨씬 적게 잡히는 거죠. 그러니 내가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다음은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입니다. 아니, 복지사 양반. 재산을 왜 소득으로 계산해? 하고 의아해하실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어르신이 가진 집이나 땅, 예금 같은 재산을 만약 이걸로 매달 생활비를 쓴다면 얼마 정도가 될까? 하고 돈으로 바꿔서 계산해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사시는 집 같은 부동산, 은행 예금이나 주식 같은 금융재산, 그리고 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 재산도요, 통장에 1억이 있다고 해서 1억 전부를 소득으로 계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또 우리 어르신들께 유리한 공제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올해 75세이신 박순자 씨와 78세이신 이철수 씨 부부가 계십니다. 이 부부는 작은 빌라에 살고 계시고 은행에 노후자금으로 5천만 원을 예금해 두셨어요. 그리고 남편인 이철수 씨가 소일거리로 동네 상가 청소를 해서 한 달에 80만 원을 버십니다. 이 경우에 소득 인정액을 어떻게 계산할까요? 먼저 남편 이철수 씨의 소득 80만 원은 일해서 버는 돈이니까 110만 원 기본 공제보다 적죠? 그럼 그냥 0원으로 쳐줍니다. 소득이 없는 걸로 보는 거예요. 다음은 재산입니다. 부부가 사는 집과 예금 5천만 원이 있죠? 여기서 또 나라에서 공짜로 빼주는 돈이 있습니다. 대도시에 사시는지 시골에 사시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빼줍니다. 이걸 기본 재산액 공제라고 해요. 그리고 은행 예금 같은 금융재산에서도 부부 기준으로 2천만 원을 또 빼줍니다. 이렇게 재산에서도 빼줄 거 다 빼주고 남은 금액만 가지고 아주 낮은 이율로 계산해서 월 소득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소득과 재산을 복잡하게 계산하고 더해봤더니 박순자, 이철수 씨 부부의 소득 인정액이 300만 원이 나왔다고 칩시다. 2025년 기준으로 부부 가구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364만 8천 원이니까 이 금액보다 적죠? 그럼 이 부부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잘 되시면 댓글로 설명 좋네요 하고 응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우리 어르신들 응원 먹고 제가 더 힘내서 꿀팁 많이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2026년부터 새로 생기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국내 거주 요건이라는 건데요. 이제부터는 기초연금을 받으시려면 만 19세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5년 이상 거주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조금 섭섭하게 들리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기초연금이라는 게 결국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드리는 혜택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함께 살면서 사회에 기여하신 분들께 먼저 드리는 게 맞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해외에 오래 살다가 노후에 잠깐 한국에 들어와서 연금만 받으려고 하는 걸 막기 위한 조치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두셔야 할 점은 모든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같은 직영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나 그 배우자께서는 아쉽지만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라에서 이미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해드리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연금을 내신 기간이 10년이 안 되는 등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가 있으니 혹시 해당되시는 분은 국민연금공단에 한 번 더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가 대상이 되는지 대충 감이 오시죠? 다음으로는 이렇게 좋은 기초연금을 어떻게 신청하는지 자녀나 손주 도움 없이도 혼자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시청하셔서 소중한 내 권리 꼭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내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대충 감이 오실 겁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바로 신청을 해야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어도 내가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단 1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자녀나 손주 도움 없이도 우리 어르신 혼자서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신청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 잘 들어주세요.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입니다. 가장 좋은 신청 시기는요. 바로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입니다. 예를 들어 내 생일이 5월 20일이다. 그러면 4월 1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는 겁니다. 왜 한 달 먼저 신청하라고 하냐면 나라에서 서류를 살펴보고 이 어르신이 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 심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입니다. 미리 신청해 두시면 65세 생일이 있는 달부터 딱 맞춰서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65세가 한참 지나셨더라도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신청하시면 됩니다. 늦게 신청했다고 해서 불이익은 전혀 없고요. 신청한 달부터 계산해서 연금을 드리니까요. 이 영상을 보셨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시는 게 이득입니다. 그럼 어디로 가서 신청해야 할까요? 두 군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어르신들께 가장 익숙한 곳, 바로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신분증하고 연금 받으실 통장 하나 들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찾아가셔서 기초연금 신청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면 담당 공무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줄 겁니다. 직접 얼굴 보고 물어보면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으니 마음이 가장 편한 방법이죠. 두 번째 장소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입니다. 우리 동네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건물에 찾아가셔도 똑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보다 사람이 적어서 덜 기다릴 수도 있으니 두 군데 중 댁에서 가까운 곳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나는 거동이 불편해서 밖에 나가기가 힘든데 어떡하죠? 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실 겁니다. 걱정 마세요.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셔서 거동이 불편해서 방문이 어려우니 직접 와서 신청을 좀 받아달라고 요청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좀 다루실 줄 알거나 자녀분들이나 손주들에게 부탁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복지로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훨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에 앉아서 컴퓨터로 서류를 내고 신청까지 한 번에 끝낼 수 있으니 정말 편리한 방법입니다. 자, 이제 신청하러 갈 때 뭘 챙겨가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신분증하고 연금 받으실 본인명의 통장 사본은 기본이고요. 만약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 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소득이나 재산을 계산할 때 이것저것 빼주는 항목이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걸 증명할 서류를 챙겨가야 우리 어르신께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나 월세로 살고 계시면 전월세 계약서를 꼭 챙겨가세요. 이게 다 재산에서 공제되는 항목입니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신청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는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니 가셔서 쓰시면 됩니다. 항목들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쓰셔야 하니 미리 어떤 내용들을 써야 하는지 전화로 문의해보고 내용을 준비해서 가시는 게 좋아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덕분에 신청 용기 얻었어요 하고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우리 어르신들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보람이고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알려드릴 내용 중에 딱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바로 이 모의계산기입니다. 신청하러 가시기 전에 내가 과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도구입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제가 아는 68세 최영희 씨는 작은 빌라 하나를 가지고 있고 아들이 매달 30만 원씩 용돈을 줘서 본인은 당연히 기초연금을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예 신청할 생각도 안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모의계산기를 한번 해보시라고 권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살고 있는 집은 재산에서 크게 공제가 되고 아들이 주는 용돈은 경우에 따라 소득으로 안 잡힐 수도 있어서 계산 결과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높다고 나온 겁니다. 최영애 씨는 그 길로 바로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했고 지금은 매달 꼬박꼬박 기초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이처럼 내가 안 될 거라고 지레짐작하는 것과 실제로 계산해 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절대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모의계산기부터 꼭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 작은 클릭 한 번이 우리 어르신들의 노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어르신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누르셔서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오늘도 긴 시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